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질문받은 내용 중 하나인 "어떻게 하면 스터디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를 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꾸준히 어느 정도를 연습을 해야 되니까 혼자서는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스터디를 구성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사실 스터디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할 때 스터디를 제가 주도해서 했었고, 그러면서 사실 어려웠던 점들이나 뭐 어떻게 왜 뭐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었는지 이제 고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스터디를 왜 하시려고 하는지부터 곰곰이 한번 잘 정리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헬스장을 돈 내고 일부러 끊는 것도 꾸준히 내가 이게 돈을 내고 가면 집에서 사실 홈트 할 수 있지만 돈을 내고 강제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헬스장을 간다는 게. 그래서 어 결국 스터디를 한다는 게 우리가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 이렇게, 그죠? 방향 아무리 봐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 꾸준히를 해야 우리가 이 보석들을 성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게 주 목적이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터디하는데. 그래서 이 강제적인 아웃풋 환경을 만드는 건데 강의를 들으시는 거는 인풋만 하신 거예요, 거의. 제가 뭐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아웃풋을 해 보기도 하지만 그 아웃풋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과를 내는 과정,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 거기서 사실 내가 아는 것과 실제로 한번 해본 것과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로 된다는 거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인사이트가 쌓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풋을 하는 게 아니라, 스터디는 인풋을 하는 게 아니라 아웃풋을 내가 스스로 아웃풋할 수 있는 강제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에 저는 목표를 두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꾸준함.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혼자서 스터디라는 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시간을 레버리지하는 거를 목표로 두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한 지역을 분석할 때는 예를 들면 일 주일이 걸리지만 다른 사람은 B라는 지역을 다른 지역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지역을 분석하는 사람 두 사람, 다른 지역을 분석하는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뭐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같은 방법으로 배웠다고 하면 고렇게 해서 시간을 타인의 시간으로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시간을 레버리지하고 그러면 이제 속도도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맞춘다고 하면. 예, 그렇기 되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얻기 위해서 저는 스터디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주객이 전도돼서 이게 우리가 이 아웃풋을 만드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친목 도모로 자꾸 가게 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막 끝나고 나서 계속 뭐 소맥 한 잔 하고, 그죠? 치맥하고 커피 마시고 이런, 우리가 실제로 분석하고 공부하는 시간보다 잡담 나누고 친목 도모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거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스터디를 잘 운영하는 방법, 이제 앞에서는 왜라는 걸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라는 거를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일단은 처음에 스터디를 구성을 하실 때 누군가 한 명이, 그죠? 총대를 메고 구성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명확한, 처음에 만났을 때는 명확한 규칙을 정하세요. 어느 정도 그 스터디를 주도하시는 분이 대략적으로 어쨌든 가이드라인이나 규칙을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스터디원들과 합의를 해서 명확한 규칙을 정하세요. 그리고 벌금을 무조건 벌금제로 운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하다 보면 이제 집안에 일이 생겨서 회사에 갑자기 뭐 야근을 해야 돼서 뭐 참석을 못 하고, 그리고 막 나는 열심히 분석해서 발표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발표를 안 하고 듣기만 하고, 그런 뭐 회사에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그런 이제 루팡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열심히 해온 사람들한테는 뭐 어떻게든 이제 잘 보상이 있어야 되고, 잘 안 해 오시는 분들한테는 벌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보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 간에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규칙을 정확히 정하셔서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 그래서 그 벌금으로 나중에 임장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거나 그리고 뭐 아니면 스터디룸 카페 예약하시고 하실 때, 그리고 뭐 혹시나 뒤풀이 하실 때 그런 것들로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한 명이 꼭 다 주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주도하시는 한 분이 분명히 그분도 개인 사정이 생길 수가 있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혼자서 다 뭐 이렇게 막 뭐 운영이라든지 스케줄 예약이라든지 카페 스터디 운영이라든지 뭐 벌금을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을까지 다 신경 쓰게 되면 그분이 힘들어서 또 오래 못 하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도 나누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명이, 정말 주도하는 한 분이 빠지더라도 스터디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쪼끔 이제 너무 한 명한테 다 집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고렇게 하시고. 그리고 발표 양식 이렇게 뭐 내가 인제 실제로 조사를 해서 아웃풋을 이렇게 손품 파서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걸 어쨌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정리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정리하는 양식을 너무 막 PPT 예쁘게 해서 막 정말 막 회사에서 발표, 막 상무님한테 발표하는 것처럼 예쁘게 막 너무 고퀄리티 디테일 있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강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요점, 내가 생각한 것들, 그런 것들만 잘 이해시킬 수 있고 잘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다 보면 임장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객이 전도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게 목적인데 그 자료 만드는 거에 가 주가 돼서 막 이렇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예.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인제 실제로 스터디 원이 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다 사실 똑같은 사람들만 만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데이터 분석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말이나 인간관계가 좋아서 소장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잘 끌어낼 수 있고 뭐 고렇게 나와 장점이 다른 분들이 또 많아지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죠? 뭐 이렇게 뭐 총무 같은 거를 또 잘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 그런 게 스터디잖아요. 그죠? 서로 나와 장점이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은 것을 얻는 거죠. 그래서 고렇게 사실 구성원이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고요. 뭐 운전을 또 잘한다든지 그죠? 뭐 그런 식 아니면 뭐 그 지역에 대해서 맛집을 잘 찾는다든지 그죠? 이제 그렇게 조합되면 더 좋고요. 몇 명이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최종적으로는 4 명이 딱 적당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나중에 한 차로 이제 움직일 때도 좋고.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한 2 달, 석 달 되면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6 명, 7명 정도, 8명 이상은 넘어가는 건 안 좋고, 제가 볼 때는 한 6 명, 7명 정도로 해서 분명히 이제 하다 보면 못 버티고 벌금만 내다가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이제 물갈이가 되고 해서 한 번에 절대 내가 원하는 최적의 구성원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공부를 시작하고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다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눈높이가 어떻게 보면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스터디를 다른 스터디들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참가해 보시면 그래도 초보라고 하더라도 공부하는 방향이 맞으면 그게 그 한 방향으로 속도를 내서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어 이제 다른 아예 인제 공부하는 부동산 시장을 보는 방향 자체가 아예 다르다. 그러면은 쪼끔 이제 실제로 다른 스터디 가 보면 눈높이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큰 흐름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방향을 찾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볼 줄 모르고 계속 그런 뭐 예를 들면 입만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 실제로 그런 방향 자체가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제 투자 방향이나 분석 방향이 맞으시는 분들을 같은 방향으로 요렇게 뭉쳐야지 시너지가 잘 난다는 는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는 스터디 하신다는 거는 적극 추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이제 꾸준함이, 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본인 의지가 정말 강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스터디 하셔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런 내가 스터디를 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궁극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 보시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꾸준히 운영되면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스터디지만 취미 환경도 되고, 그게 뭐 보통 그렇잖아요. 40 정도 넘어가게 되면 회사 활동도 지겹고, 그러니까 새로운 취미 활동도 되고 인간관계도 되고 또 나중에 돈도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재테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방향을 잘 잡아서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